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행복 수준에 따라 하고 싶은 일이 달라진다. 생각의 질이 다른 행복한 사람, 이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저 친구는 생각의 방식이 달라,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이야. 저 후배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 저 친구는 생각이 달라. 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요. 물론 이 말의 의미가 항상 대단하다, 약간 이제 긍정적인 의미일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포된 의미가 긍정적일 때도 있고, 쟤는 생각이 왜 저래? 뭐 이런 식의 약간 부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긍정적일 때는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생각이 달라라는 이 말의 뜻이 긍정적일 때, 사고의 퀄리티, 사고의 질이 좋다, 또 생각이 참 창의적이다, 생각의 범위가 넓다, 이런 의미. 또 저 친구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면을 보는 능력이 있어, 또 저 친구는 참 낙관적이야, 열정이 있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도전정신이 뛰어나,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부정적일 때, 저 친구는 생각이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쓰일 때는 약간 저 친구는 약간 비전형적이야. 통상적이지 않아. 보편적이지 않아. 저 친구는 참 비현실적이야. 참 매사 부정적이야. 매사 비관적이야. 참 냉소적이야. 의심이 많아. 눈치가 없어. 푼수야.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이 그냥 저 친구는 문제 제기만 해. 의문만 제기해. 질문만 하고 뭔가 대안이 없어.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 친구는 생각이 달라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의미로 그것을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할 때와, 저 친구는 생각이 달라, 근데 생각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 의미를 사용할 때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물론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생각의 차이가 오는 걸 수 있습니다. 한 개인 안에서도 사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 한 개인 안에서도 생각의 어떤 퀄리티가 다르다, 이런 좋은 의미로, 창의적이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매사 이렇게 부정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쓰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사고의 질이 좋고 창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내놓는가 하면은 바로 그 동일한 그 사람이 아주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비관적이 되고 냉소적이 되고 눈치 없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 간에 만약에 이런 차이가 난다면은 그거를 사람 간 차이, 또 이제 실험을 만약에 한다면은 실험 참가자 간의 차이, 영어로는 between subject의 차이라고 얘기하고요. 한 사람 내에서, 그 사람 한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데, 동일 인물인데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을 사람 내 차이, 실험을 한다면은, 또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면은 참가자 내 차이, 영어로는 within subject의 차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에서 이렇게 사람 간에 다를 수도 있고 한 사람 내에서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은 사람 간의 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안에서 상황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심지어 그 사람 안에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기분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between subject의 차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사람 내, 그 사람 안에, 동일 인물 안에서의 차이로 밝혀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누군가가 감시하는 상황, 누군가가 나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요. CCTV 같은 거 달아놓고 나를 감시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행동했던 한 사람이 이런 감시가 사라지자마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거랑 비슷해요. 물론 진짜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들도 존재하죠. 어떤 성격 특성의 차이, 이 사람은 참 개방적이고 이 사람은 개방적이지 않고, 이 사람은 좀 외향적이고 이 사람은 좀 내성적이고, 이 사람은 좀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관계에서 친화성이 높고 이 사람은 좀 친화성이 좀 떨어지고, 또 이 사람은 참 뭐든지 성실하고 꼼꼼하고 다른 사람은 성실하고 꼼꼼함이 좀 떨어지고, 또 이 사람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반면에 다른 사람은 좀 약간 둔하고, 또 어떤 신념이나 고정관념 등의 차이도 개인 간에 정말 나타나는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을 제외한 많은 영역들에서, 우리 심리적인 영역들에서는요, 한 사람 내에서
일관성 있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막 비일비재하죠. 즉, 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고 해서 다른 경우에서도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라고, 또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거라고, 선택할 거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를 상황 혹은 맥락과 인간 개인의 어떤 성격 특성, 이런 것과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부르죠. 행복이라는 인간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한 사람이 행복할 때 하는 행동과 불행할 때 하는 행동이 영 딴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기분파가 아니라고, 나는 언제나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행동과 의사결정과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일 때가 많죠. 사실 우리 인간은 대부분 기분파예요. 물론 모든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이 경제학자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요. 진화적으로 이 후기에 발달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인데, 요 이마에 있는 이 전두엽. 특별히 이제 전두엽 중에서도 전두엽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진화적으로 가장 나중에 이제 발달한 영역인데요. 이 영역이 합리성과 자기 통제, 이런 것을 이제 좌우합니다. 어떤 논리적인 판단, 깊이 생각해서 처리하는 어떤 일들, 수학적인 사고, 이런 거를 통제하는 영역이에요. 이런 거를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관리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판단은 이렇게 진화적으로 아주 나중에 발달한, 가장 나중에 최신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가장 최신의 부위예요. 최신 업그레이드 영역입니다. 이 최신 업그레이드 영역인 전두엽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진화적으로 초기에 발달한 영역들, 그러니까 우리 뇌에 더 깊숙한 곳에 있는 영역이 있어요. 보통 변연계라고 부르죠. 변연계라고 불리는 그런 우리 진화적으로 초기에 발달한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 대표적인 게 편도체, 영어로는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이 감정을 관리하는 이런 영역이거든요. 여기에 더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요, 진화적으로 나중에 발달한 영역보다 진화적으로 초기에 발달한 영역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우리의 판단과 의사결정도 이 진화적으로 초기에 발달한 영역들의 영향을 사실은 좀 더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연구 결과를 하나 볼게요. 프레드릭슨과 브라니건이라는 이 행복 연구자들의 연구도 이 점을 잘 드러내는데, 행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감정이잖아요.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를 보여준 연구인데, 한번 볼게요. 이 두 연구자는요, 실험 참가자들을 모아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비디오 클립, 비디오 영상을 보여주거나, 때로는 불행하게 만드는 이 비디오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위시리스트를 쓰게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작성하게 했어요. 어떤 내용들을 그리고 작성했는지 이 사람들의 위시리스트를 작성하게 한 다음에 위시리스트를 하나씩 이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읽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를 약간 면밀하게 정말 검토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위시리스트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지를, 또 특별히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간의 이 위시리스트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즐거움과 만족감,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영상이죠. 긍정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영상입니다. 이거를 본 사람들과 아주 불행해지는 영상, 걱정, 근심이 많은 이런 부정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본 사람들 간에 위시리스트 컨텐츠 내용의 퀄리티, 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일단 행복한 영상을 본 사람들은요, 이런 걸 적어요. 나는 롤러블레이드 타고 싶다, 수영하고 싶다, 축구하고 싶다 같은 이런 아웃도어 활동을 적습니다. 또 나 친구 만나서 놀고 싶다, 또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어, 반려동물과 함께 놀고 싶어, 반려동물과 함께 뭔가 산책하고 싶어, 애인을 만나고 싶어 같은 이런 소셜라이징한 활동,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적습니다. 또 나 봉사활동하고 싶다, 또 누군가를 돕고 싶어, 이런 것 같은 이타적인 활동을 또 많이 적었어요. 친사회적인 행동이라고도 부르죠. 또 산책을 하고 싶다, 아주 장시간 목욕을 누군가와 또 같이 하면서 재충전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행복한 비디오를 본 사람들 대부분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보였어요.
특히 난 책을 읽고 싶어. 책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하고 싶어. 이런 어떤 생각하고 사색하고 어떤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렇게 그 과제에 정말 몰입하고 싶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싶어.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하고 싶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성을 보였다는 거죠. 요약하면 행복해진 사람들은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뭔가 하자. 이런 걸 하자라고 하는 접근적인 목표를 많이 설정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정서, 어떤 분노, 걱정,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달랐어요. 이분들은 쓰는 컨텐츠 자체가 달랐습니다. 어떤 걸 많이 쓰느냐? 나 낮잠 자고 싶어. 나 그냥 자고 싶어. 쉬고 싶어. 그냥 누워있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냥 멍 때리고 싶어. 꾸벅꾸벅 그냥 졸고 있고 싶어. 이런 어떤 휴식 성격의 활동. 또, 나 누군가를 되게 비난하고 싶다. 누군가를 정말 한 대, 정말 이렇게 쥐어박아주고 싶다. 한 대 정말 때려주고 싶다. 이런 어떤 공격성을 드러내는 반사회적인 활동. 프로소셜이 아니라 엔타이 소셜이죠. 엔티예요, 엔티. 엔티 소셜한 활동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또, 그냥 나는 독서하기, 숙제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빨래하기 등과 같은 이런 업무적 성격의 활동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독서하고 숙제하고 예를 들면 보고서 작성하고 빨래하기 같은 거 우리 일상에서 당위적으로 사실은 매일매일 누가 시키지 않지만 꾸준히 해야 내 삶을 관리할 수 있는 활동이잖아요. 이런 내 삶을 관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싶다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을 잘 관리하는 데 필요한 활동, 내 삶을 지켜주는 활동이죠. 내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활동, 이런 것들을 잘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언급이 없어요. 또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관련된 활동도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불행한 비디오를 본 사람들, 그래서 지금 부정정서를 느끼는 사람들 대부분은 생각하고 사색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이런 활동들, 내 삶을 관리하고 유지하게 해주는 이런 활동들 싫어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쉬고 싶어 하거나 반사회적이 되는 경향을 보였던 거죠. 요약하면 불행해진 사람들은요, 뭐뭐 하지 말자라는 이런 회피적인 목표를 많이 세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실제로 뭔가 언급 자체를 안 해요. 해야 되는 일들을 잘 안 하는 거죠. 이 연구는 행복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방향, 사고, 행동의 질, 의사결정의 방향, 의사결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행복한 사람은요, 건설적으로 사고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친사회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의 선순환고리를 만드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요, 도전도 안 하고 반사회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뭔가 내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활동들도 안 하고 함으로써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이 불행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세요? 지금 생각하고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마음 상태신가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고를 계속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 상태가 아니시라면 생각하고 사고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 상태가 아니시라면 부디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적절히 관리하고 건설적으로 사고하고 도전하고 친사회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와 그런 시간대가 아닌 그렇지 않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시간대가 더 많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복을 잘 관리하셔서 이런 도전적이고 친사회적인 건설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시간대가 더 많아지는 위시리스트에서 접근적인 목표를 세우는 그런 시간대가 더 많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제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생각의 어떤 질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